저기요.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출신의 1989년생으로 170cm의 늘씬한 키에 청순한 매력의 단아한 외모를 소유했으며 생각보다 엉뚱하면서 유쾌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파 기질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5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한 강한나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극복하기 힘든 신체적 유연성의 한계에 부딪혀 발레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안 되는 지점이 있었어. 고민을 많이 했겠네. 10년을 하다가 진로를 맞아. 바꾸는 게 쉬운 일이냐고. 맞아. 발레를 관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그녀는 연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어머니의 권유에 귀가 솔깃했고 내친 김에 연기학원까지 등록하게 되는데 학원에서 연기의 참맛에 눈 떠버린 그녀는 연극영화학과 진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착실히 준비한 끝에 중앙대 연극영화학과 입학에 성공합니다. 연기 그 자체에 푹 빠져버린 강한나는 대학교 시절 졸업 평점이 4.5점 만점에 4.37점을 받을 정도로 연기 공부에 매진하였고 학구열에 불타올라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를 지켜본 담당 교수들은 그녀가 연기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할 줄 알았지 배우로 데뷔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한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학업에 충실했던 그녀는 학부 시절부터 단편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실전 연기 경험도 함께 쌓았는데 학구파답게 촬영장에서 지적받은 연기의 장단점과 자신이 느낀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메모하며 자신만의 연기 노트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그녀만의 탄탄한 연기 내공을 다지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했던 걸까요? 그녀의 데뷔작인 마지막 귀갓길이 2010년 미장센 단편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유명 기획사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연예기획사 판타지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강한나입니다. 소속사라는 날개를 단 강한나는 2013년 영화 롤러코스터 출연을 시작으로 동창생, 혜인이는 왜 찾으시는 거예요? 친구2, 내리다만도 가깝다. 우는 남자를 거쳐 2015년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제작된 사극 영화 순수의 시대에서 첫 주연을 맡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어머니의 복수를 꿈꾸는 기녀 가희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과감한 노출과 연기력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과시했고 당시 수위 높은 노출 연기로 인해 관객과 주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나으리와 함께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일각에선 그녀의 노출 연기만 너무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강한나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감정과 상황이 잘 표현됐다. 그래서 노출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다고 언급해 작품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프로 연기자다운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과감한 노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엉덩이꼴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강한나는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화제가 된 드레스에 대해 얼떨떨하기도 하고 신기하고 생소했다. 멋있었다는 의견도 있더라라며 이미지나 사진으로 봐서 기분이 언짢았을 분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2018년 KBS 해피투게더에 출연한 강한나는 움직일 때마다 접히는 망사 때문에 엉덩이에 문신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며 지우고 싶은 흑역사로 당시의 드레스를 꼽았습니다. 이에 함께 출연한 화사는 너무 멋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라며 극찬했고 다른 MC들 역시 흑역사가 아닌 자랑거리라며 그녀의 파격 패션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 멋있는 사진 접니다. 그리고 강한나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꾸준히 활약하고 있는데요. 2010년 웹드라마 모두들 사랑한다 말합니다를 시작으로 아무튼 이제 진짜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려고. 2013년 MBC 드라마 미스코리아에서 풋풋한 악녀 캐릭터인 임선주 역을 맛깔나게 소화해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군대 끼어들어서 시간 방지게 해코지하고 난리야. 매년 한 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이후 순수의 시대로 인지도가 상승한 강한나는 2016년 SBS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복 영심녀에서 극중 태조에게 가장 사랑받는 딸이지만 권력에 집착하는 악녀 황보연화 역을 맡게 되는데요. 수수하고 청순한 비주얼과는 달리 도끼 어린 눈빛 연기와 표정으로 황보연화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으며 또 한 번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고 귀취등지 목약의사라는 중국 드라마에까지 캐스팅되기에 이릅니다. 중국 드라마 출연 당시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스타덤에 오른 대만의 왕대륙이 주연으로 함께 출연했는데 이때의 인연 때문인지 2017년 4월에 느닷없이 그와의 생애 첫 스캔들이 터집니다. 강한나의 열애설이 실시간 검색에 등장했는데요. 이는 일본과 대만을 넘어 이태리까지 대륙을 넘나드는 그들의 데이트 장면이 목격되었기 때문인데요. 소속사는 둘은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2019년 런닝맨에 출연한 강한나가 최근 1년 사이에 이별을 겪었다고 언급해 스캔들이 났었던 왕대륙과 실제로 사귄 게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심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하지만 끝내 그녀가 연애 상대를 밝히지 않아 왕대륙과의 교제 여부는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열애설이란 우여곡절을 지난 강한나는 2017년 JTBC의 웰메이드 드라마로 평가받는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 주연으로 캐스팅되어 열연을 펼쳤는데요. 서 대표가 왜 좋아요? 보면 몰라요? 실력 좋지, 키도 크고 스타일도 잘 나왔잖아. 좋아할 만하네. 이 드라마가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각종 예능에도 출연하게 됩니다. 그동안 뿜어내지 못했던 그녀의 다양한 매력이 예능 프로를 만나 화수분처럼 터져나왔고 무엇보다 SBS 예능 런닝맨에서 보여준 털털하고 아재미 넘치는 묵은본 댄스와 저 춤 뭐야? 여기 춤이 좀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반전의 허당 매력의 팬덤이 형성되며 인지도가 떡상하기 시작합니다. 예능으로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각인된 그녀는 2018년 TVN 드라마 아는 와이프에서 이혜원 역을 맡아 외모는 화려하고 청순하지만 푼숙기 다분한 부잣집 딸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그녀의 연기력을 입증했고 진짜 어이가 없다. 약하네. 술이 많이. 2019년 60일 지정 생존자에서 국정원 요원인 한나 경역을 맡아 몸을 사리지 않는 과감한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색다른 매력을 어필했고 2020년 스타트업에서 원인재 역을 맡아 귀에 착착 감기는 명품 딕션으로 성공한 여성 CEO의 모습을 찰떡같이 소화해내며 그녀의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관심은 세상 하찮은 것들에게 하는 복수라고. 이렇듯 성공과도를 달리며 순탄한 길을 걸어왔을 것만 같은 그녀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크나큰 시련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소속사 판타지오의 최대 주주가 중국계 JC그룹으로 바뀌고 대표이사가 해임되자 매니지먼트를 관장하던 주요 인력 상당수가 이탈했고 강한나도 활동에 어려움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강한나는 해지 관련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으나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판타지오와의 전속계약 유효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에 소속사 측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 판타지오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정이 떨어졌는지 판타지오와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연예기획사 키스트로 환승 이적하며 지긋지긋한 소속사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치라고 열 받은 만큼. 잘하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당시 강한나는 한국 연예인은 100명 중 99명이 성형을 했다 등의 혐한 망언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韓国の芸能界の友達いっぱいいるんですけど、会うたびに顔が変わったりする。100人の中99人はやってる。菅さんはやってないです。やってないです。 알고 보니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방송인 강한나가 발언한 것으로 동명이인의 무개념 발언으로 인해 애꿎은 그녀가 홍역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인인 양세찬마저 얼굴을 바꾸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줄 알았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
그 오해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뭐 같은 이름을 쓰긴 하지만 동맨이인이라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자신이 쓰고 있었던 주소가 일제의 잔재인 것이라며 방금 새 주소로 바꿨다는 내용의 개념글을 트위터에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을 받으며 개념 발언 배우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데뷔 이후 각종 논란을 극복하며 대세 배우로 성장한 강한나는 KBS 라디오 볼륨을 높여요의 진행자로 발탁되며 방송 DJ로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아이고 저 DJ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첫 술에 배불러 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와 애교 넘치는 말투로 많은 청취자들의 달팽이관을 중독시키더니 2020년 KBS 연예대상에서 라디오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DJ로서의 진행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포근이들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세를 이어 2021년 TVN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매혹적인 외모와 재력을 소유했지만 백침이 넘치는 전직 구미호 양혜선 역을 맛깔나게 소화하며 극의 재미를 더했고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가슴에 손을 왜 얹으라고 한 거야? 그다지 과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2022년 KBS 드라마 붉은 단심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중전이 되어야만 하는 유정역을 맡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된 캐릭터의 다채로운 서사를 섬세하게 표현해냈다는 평과 함께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연기적으로도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아름답게 간직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녀의 이상형을 궁금해하실 텐데 2018년 KBS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때 자신의 어렸을 적 이상형이 유재석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약간 개그 프로그램 안에 그거를 그때부터 봤었었고 중고등학교 때 약간 유일한 이상형. 우프게도 연예인이 되기 전 대학 OT 때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유재석이라고 답해서 가식적이다 착한 척한다며 과 선배들에게 단단히 찍혀 심하게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바로 이렇게 진짜 찍혔어요. 좀 많이 괴롭히는. 이에 유재석은 그 사람 웃기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며 강한나의 독특한 취향을 지지했고 강한나는 유재석이 나경은 아나운서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상심해서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글까지 썼었다라며 유재석을 향한 그녀의 진심에 거짓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강한나에게는 충격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과거 신인 시절 드라마 단역배우 오디션에 참가했는데 드라마 캐스팅 디렉터라는 작자가 그녀에게 전화해서 오디션 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못생기고 촌스러우니 앞으로 드라마 오디션 보러 오지 마라는 충격적 폭언을 날린 것입니다. 그 당시 강한나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다. 연기가 아닌 외모 때문에 오디션을 못 본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다며 그때의 참담했던 심정을 밝혔는데요. 지금은 보란듯이 대세 배우로 우뚝 섰으니 그때 망언을 퍼부었던 그 작자에게 가장 통렬한 복수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데뷔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작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찐 연기파 배우 강한나. 아쉽게도 2015년 이후로 스크린에서 그녀를 볼 수 없었는데 극장가에서도 그녀의 명품 연기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강한나는 다리 연인 보보경심녀에서 인연을 맺은 아이유와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과거 화장대를 부탁해 2에서 아이유의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분이 게스트로 출연한 강한나에 대해 아이유에게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 강한나의 칭찬으로 가득 찬 장문의 메시지가 공개되며 둘의 우정이 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이유는 강한나가 진행했었던 라디오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명품 신발을 선물하는 등 각별한 우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우리 한나 언니는요, 첫인상만 봤을 땐 도도할 것 같지만 장난꾸러기에 이런 허당이 없어요. 저희 한나 언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만의 캐릭터인 토생이를 종이나 냅킨에 그리는 습관이 있고 플로리스트인 언니의 영향을 받아 꽃꽂이를 즐기며 필라테스로 몸매 관리를 하고 중학생 때 휘성 팬이었다고 하며 급동이 찾아와 경찰서에 들러 화장실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